제가 이렇게 인기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에 아픈 척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트루스 포럼에 가겠다고 약속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야 되는지를 포스트를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은구 대표님이 저한테 안부 전화했다가 이렇게 슬렁슬렁 얘기해서 제가 넘어갔나?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꼭 올 수밖에 없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전에 트루스 포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트루스 포럼이 이렇게 커졌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은구 대표와 그리고 아까 이준수 부대표 계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오늘 어쨌든 제가 택시 타고 35,000원 내고 왔어요. 충분히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저한테 사인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 지금 좀 유명해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수년간 거의 칩거 상태입니다.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가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별로 건강체가 아니라 가지고 별로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파도 저 아픈 줄 모르고 요즘엔 제가 좀 약간 아프다 이렇게 티를 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암 투병의 전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국가암, 나라도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는 제가 치료를 잘 받는 게 우리나라 치료하고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약간 착각.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일부러 아픈 척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최근에 제가 이준석 국회의원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전한길 스님을 만나가지고 저 좀 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한길 스님이 분위기가 안 껴줄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하고 저희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러버렸죠. 저 안 껴주면 이거 다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 토론회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민경욱 의원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토론회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막 디렉션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민 의원님 이 토론회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 제가 나가서 이준석 국회의원을 뭐 1개월 가한다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말주변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위대한 하버드인가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뭐 컴퓨터와 경제학과 중국어를 공부한 이준석 국회의원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토론회를 꼭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만약 불러준다면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몇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때까지 선거에 대한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열렸다. 그런데 왜 자꾸 딴 말을 하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언론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난 허위다, 이걸 꼭 말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없으면 토론은 전혀 무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선거 단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사실 이 그 대법원 단심이라는 것은 1947년에 그 우리나라 이 속기록, 그 당시는 아직 국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남조선 뭐 임시 의원 속기록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선거 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때 결론을 낸 것은 선거에 대한 소송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거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돼. 딱 그 이유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대법원 단심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형사소송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소송을 하는 그 후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그 일종의 민사소송 아니면 형사소송, 형사가 아니라 행정소송. 말하자면 검사가 원고가 되는 형사소송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선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를 둘러싼 모험, 선거를 둘러싼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자유선거가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 그리고 자유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도 자유선거를 배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력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선거 단심이 형사재판이라는 착각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2020년 이래로 계속해서 선거소송이 있었던 선거 중에 단 한 차례도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공소를 유지를 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서 단 한 번도 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이 없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다 해결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민사소송입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원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사소송은 원고는 무조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 역할만 하는 검사를 우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서 이 선거소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가 전부 검사의 시선입니다. 검사의 시선으로 보는 첫 번째가 증거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증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소송은 무조건 원고가 국가가 지명한 검사입니다. 검사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의 특징인데요. 검사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검사 손에 들어가지 않은 증거는 사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아니고 물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도 증거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한 입장이 형사소송과는 민사소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중에서 그 영장을 신청할 때 쓰는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증거법, 이건 이제 미국 증거법하고 한국 증거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온 이 증거 계단을 항상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이것보다 더 쉽게 표현한 이 증거 계단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주워왔거든요. 이건 제가 항상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것 말고 더 쉬운 게 있습니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아니고 제가 아침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없으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개연성 있는 이유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본 것은 그냥 상당한 근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칠 수 있어요. 딱 그 정도. 미국에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 probable cause가 있으면 영장 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연성 있는 이유 정도 되는 증거를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빳빳한 투표지. 사실은 배추잎 투표지 같은 것은 완전히 이 정도면 수사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개연성 있는 이유, 상당한 근거가 되는데 배춘입 투표지보다 더 좋은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민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제일 위에 있는 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 우월 증거라고 제가 표시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령 이혼 소송할 때 뭐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을 핀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세 번째 나오는 우월 증거 또는 더 명징한 것은 명확 증거. 민사소송에서는 이 정도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거에 대해서 형사재판보다는 심각하게 안 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뭐 우리가 보기에 이런 정황이 있어 이 정도 갖고는 유죄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이 뭐 살인 현장에서 혈흔도 있고 피도 있고 뭐 칼도 있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증거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국가수로 보내야 돼요. 국가수로 보내서 이게 확실하게 범인의 지문도 있고 혈흔도 있다.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사 범죄 그 선거 형사 범죄 재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선거 범죄 재판이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도 모르고 있나요? 사실 그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 범죄에서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인데 검사가 무조건 자기가 원고가 돼서 피고가 선관위라고 할 때 선관위를 괴롭히는 것이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선관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면은 검사가 저울 받거든요. 그것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우리 같은 극우한테 제가 거의 극우 취급을 당하잖아요. 요즘에는 정교재 씨는 이제는 저희 같은 사람을 거의 이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 저처럼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엄청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몰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선거 지금 부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는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이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열었더니 쉽게 말해서 선거 대법원에서 단심제를 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정말 이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그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48년 이래 계속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민경욱 의원 연수원에서 인천 연수원에서 열 때까지 1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년 2개월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원래는 6개월이고 6개월 걸린 적도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단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끈 거예요? 우리는 알죠, 비밀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거법,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다 깨뚫고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겨우 열었어요. 1년 2개월 만에. 열었더니 배춘희뿐만 아니라 별이 게 다 나왔고 제가 이때 참여했던 그 변호사님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저기 양산에서 있었던 그 검증은 너무나 충격이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많고요. 상상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들고서 프로버블 코즈가 나왔다. 상당한 근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내면은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법원에서 이것을 수사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도 수십 차례 지금 검찰과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된다. 첫 번째는 형사재판은 열린 적이 없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거범죄는 무조건 검사의 시선이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딴 얘기하니까. 한 사람은 계속 대법원 단심 가지고 얘기하고 이분은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형사재판이면 무조건 입증 책임은 국가가 갖고 있다. 근데 지금 계속 개인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수사 시스템, 국가수는 뭐하고 우리가 왜 계속 증거 찾으러 다닙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사재판의 증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최상위 증거, 요새 입증 증거,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마치 DNA 같은 그런 증거는 우리가 못 찾죠. 국가가 찾아야죠. 그런 절차가 나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저는 5년 내내 이것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막힘없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근데 지금 5년 내내 행정처럼 놀고 계속 아니다만 5년 동안 하신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 이병태 이런 분들은 그냥 떨고 있겠죠. 정말 부정선거가 맞을까 봐. 근데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부정선거 100%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가 보수주의 컨퍼런스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주의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보수해야 될 것,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바로 1948년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 전체가 신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이 된 바로 그 시점, 그 제도, 그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보수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에 뭐 국민의 한 40%, 50%, 60%까지를 다 노비로 만들고 여자들은 태어나면 뭐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쟤 왜 태어난 거야? 뭐 이런 거 저희 집에 딸만 있거든요. 약간 이런 갈시받던 그런 것이 사실 이제는 여성에게도 다 투표권이 있어. 당신들 다 이제 주인이야. 이게 바로 1948년 헌법 체제고 우리가 그걸 지키고 싶죠. 근데 그 헌법 체제가 조용히 승훈민국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티나지 않게 거의 80년에 걸쳐서 무너져 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훈민국인데 제가 이 승훈민국을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책을 그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건데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북한 연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지금 예전에 남로당 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사파, 주체사상을 만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운 좋게도 북한 관련돼서 최고의 취재원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그 북한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북한 80년의 역사는 한 줄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컴플렉스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괴롭힐까를 연구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역사는 대한민국에만 시선을 둔 역사예요. 반대로 우리는 북한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냥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 해외로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워했던 일본 뭐 이런데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전 세계로 열려 있었고 북한은 머리 받고 남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머리, 두뇌, 북한이 인민들의 고혈을 짜서 마련한 그 공작금을 한국에 다 투여한 거죠. 제가 사실 승원민국에서 쓰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참 고백하기가 싫었어요.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대부분 승원민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통역당은 서울 상대
그리고 민혁당은 서울법대에서 주로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뭐 대단히 머리 좋은 자기들은 예전에 주사파 했던 하태경만 해도 늘 자기는 뭐 전국 100등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한 번도 수학 문제를 틀린 적이 없다.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머리 좋은 사람들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어떤 고상한 이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난간에 빠뜨렸느냐.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북한의 비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 공작의 비즈니스는 돈과 가족 비즈니스예요. 가족으로 연결하고 또는 돈으로 매수한 거였어요. 그건 서울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책에는 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 책은 그냥 순한 맛이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북한 공작의 비밀은 너무 단순해.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가족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참 우리한테 소중한 거죠.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인간의 그 약한 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스물스물 들어와서 이 상태가 됐는데 좌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현상의 거품을 걷자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 단어를 이해하실 텐데요. 그 현상학적인 현상학에서 에포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판단 중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선거 규정을 할 때도 부정선거를 규명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판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거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품만 이렇게 좀 걷어내고 일단 판단 중지를 좀 하자. 그러면은 어쨌든 현상학적 본질이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좀 본질적인 것을 저희가 좀 찾아낼 수 있다. 이 시대는 우리한테 그렇게 거창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허장성세 말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그 속에서 좀 의미 있는 진실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인데 어쩌면 이런 작업이야말로 좀 진득하고 기다릴 줄 아는 보수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겠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역대로 저는 1997년부터 북한 인권운동가 지금 요즘에는 대한민국 회복운동을 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게 있어요. 너무 동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인기가 있어요.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도 된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애국자들이 많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다 조금 더 아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좌익을 잘 알아요. 사실은 우파들은 좌파들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 북한처럼 우파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지금 밀려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기침 소리만 내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지 말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기회만 있으면 차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누가 시위하고 좌파 시위하고 있으면 무조건 저는 창문 내립니다. 그 창문 내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할 때도 좌파들 시위하는데 꼭 가요. 가가지고 혹시 여기 뒤에 다 북한이 지령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 이렇게 약간 좀 또라이처럼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저와 비슷하고 오히려 저보다 심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최근에는 저랑 똑같은 이름의 어떤 분이 전국에 현수막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헷갈려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는 이준서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죠? 지금 한 번도 선거에 대한 수사도 없었고 한 번도 형사재판도 없었습니다. 검사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다가 지금 감옥 계시는데 곧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많이 윤석열 대통령 많이 비판했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기로 했고 윤 대통령 이제 제가 책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 김용현 장관님은 너무 잘 읽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연락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마음이 유쾌하다고 들었거든요. 기죽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지금 딱 1분 남았어요. 이 1분 동안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도 같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소망 같은 거. 지금 약간 눈물이 나는데 저는 평생 북한 사람도 그냥 다음 길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지금도 김일성이 좋대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 항정엽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궁금해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소망은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고 잘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